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9주차 수업 들어가죠. 네,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죠? 새로운 또 수업이 들어가고, 8주차까지 기천권 수업을 8주차 하였고, 집에서 기천권을 한번 해봤는가요? 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천무하고는 조금 느낌 좀 다르지요? 네, 기천부가 되니까 기천권 할 때 기천부 동작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 기천권 동작이 나오니까 볼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천무를 알게 되면, 기천무를 정통으로 다 알게 되면, 군과 금은 그냥 다 깨치거든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천무 하나를 떼는데도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려요. 정확하게 하나 마스터하기. 그런데 지금 수업에는 우리가 기천군도 넣어놨고, 기천금도 다 넣어놨고 수업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단어씩. 그것은 또 누군가가 또 능력 있는 분들은 또 이걸 보고 도움이 되고 참고하려고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은 완벽하게 마스터 해가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이제 기초부부터 다시 하면서 또 기초금도 해봤다가 기초금도 해봤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하나 단계 올라가거든요. 그래, 이 기초물을 가지고 하나를 그냥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고 독파하기는 한 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 따라. 저는 지금 벌써 한 15년, 한 20년 정도 이걸 쭉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일상으로 하지만 이 10주라는 시간 안에 기초무도 마스터해야 되고 기초권도 마스터해야 되고 이번에는 기초금까지 한다 하면 사실은 무리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은 다 짚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또 좋아하는 그런 수업 내용이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다 오픈해 주거든, 정보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이제 이 기초금은 우리가 뭐 해동 금돈이 이렇게 정통적인 금법을 배우는 것이 금을 가지고 하는 금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한때는 이게 금도 도장에 가서 금수련을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이런 기공 수련하다가 이제 금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형식에 그런 룰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그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 후학들한테도 그런 기본을 자꾸 또 강연하게 돼요. 보법 같은 거, 배기 같은 게 강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천무 하나거든요. 그것은 자연과 동화되어서 기운 따라 우리가 춤춰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이 기천금을 도장에 가서 배우게 되면 그게 틀을 넣기 때문에, 원래 수업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검도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검도장에서 수련해도 돼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영상, 검도, 그 다음에 도장 이런 걸 다 뒤져봤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수업하고는 차별이 있고, 그분들은 정말 전쟁을 목적으로 또 배기 목적으로 하는 수련이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연에 동화되어서 기의 흐름을 칼끝의 길을 보내서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물을 순간적으로 결정화해서 집중하는 수련하고 좀 틀려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살생하는 그런 수련법이 아니고 공력을 상승하고 건강을 또 유지하고 또 많은 분한테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그런 건법과는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반 검도나 하시는 분들 볼 때는 이게 좀 약간이 황당하고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이 수업을 해보면 이 수련법이 또 엄청나요. 저희 옛날에 할 때도 직접 검도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검도 관장님들도 계셨거든요. 저희 수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하는 것도 시범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하는 것도 막 같이 공부를 했는데 틀려요. 근데 저희들은 그 기운 따라 칼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분들 배운들 하기 때문에 완전 우리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수업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 너무 긴장돼 있고, 각져 있고, 또 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검법은 그냥 물 흐듯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잖아요, 검이. 그래서, 많은 보는 분들도 이 수업은 좀 차별돼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지금도 영상에 보면, 검 잘 다루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게 정통된 분들이고, 또 저희들은, 저희 방식도 수련에서는 도우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여기서 주는 정보를 완전히 자기 걸로 승화시키면 자기만의 근법이 나와요.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근법들도 누군가는 창안에서 발전시킨 거거든요. 누군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전쟁터에서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연에서 찾아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검술이다 보니까 완전 다르지요. 기천금술은 코드, 이게 천년의 은행나무 아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 낙하 비금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게 천년의 은행나무 아래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은행잎을 비는 그런 수련을 초기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10년 동안은.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낙하 비금술 떨어지는 꽃잎에다 이제 바꿔놨거든요. 이게 점점 진보하는 거예요. 그 책이 수업할 때마다 그 기수 때마다 책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 저의 의식이 변화, 또 시대의 변화, 그 여러 우리 후학들의 변화에 따라서 책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벚꽃잎이라든지 매화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또 목련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순간적으로 그걸 우리가 칼로가 검기로서 비는 수련, 베는 수련이거든요. 기천금 수련은 검법의 최고봉 수련으로 이 은행나무 아래서 노랗게 떨어지는 은행잎을 검기로 가르는 수련법으로 손에 주어진 검을 통해 칼끝에 검기가 전달되도록 검기를 불어넣어 가벼운 보폭과 빠른 쾌검으로 떨어지는 은행잎을 순간적으로 얼음 땡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정하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르는 수련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 지금 떨어진 꽃잎에다 해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4월달 벚꽃나무 아래 가면 벚꽃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눈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검을 딱 들고 호흡을 딱 가다듬고 하는데, 검을 착 펼쳤을 때 그 손에서 검 끝으로 길을 쭉 보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검을 들고 한동안 이렇게 쳐다보면 검 끝에, 검 가에 이렇게 파란 기막이 씌워져가지고 검 끝에 이렇게 파란 라이터 불처럼 파란 불이 탁 올라요. 이렇게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검 계속 들고 검을 주시하면 돼요. 그래, 검 길을 먼저 배울 필요 없고, 검 끝에 먼저 길을 불어넣어서 칼 끝에서 불이 피어오르는가 안 오는가 그걸 계속 봐야 돼요. 그래, 칼 탁 펼치가 계속 칼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집중하고 그때 호흡을 계속 당겨서 주천을 당기든지 단전 호흡을 하든지 해가지고 천돌에서 바로 손끝으로 쭉 보내서 키가 가나 안 가나 그걸 계속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서 계속 뽑아가서 그냥 들고 보고 다시 또 접근하고 또 펼쳐서 또 계속 보고 또 넣고 또 펼쳐서 보고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착 펼치고 집중하면 검에 파란 기막이 씌워지는 게 보여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시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검을 이렇게 서서히 이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우리가 실타래처럼 경기가 쭉 따라오는 느낌 들어요.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칼 끝에다가 이렇게 긴 천을 매달아놓고 칼 이렇게 쓱 움직이면 그 천이 저 공중에 떠서 따라오죠. 이렇게 우리 상모 돌릴 때 천 따라오듯이 쓱 따라오다니 그 느낌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검 끝에는 기가 따라온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칼 끝에다가 칼 날에다가 의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칼 끝 뒤에 따라오는 검기를 계속 인지하셔야 돼요. 칼 뒤에 따라오는 검기 이걸 계속 인지하다고 이렇게 당겨보고 저렇게 휘둘러보고 좌우로 갔다 우로 갔다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검이 묵직하게 이렇게 쓱 가면 기가 따라오다는 느낌이 들어요. 팔에서 이렇게 빗장이 딱 발동되면 칼이 이렇게 쭉 움직이면 무겁게 쑥 지나가요. 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기본을 벽에 들어서 밑으로 치기 이렇게 계속 서서 해보면 이 기운이 전달된 것이 기막대가 이렇게 내려온다. 기막대가 내려온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몽둥이에 휘두른다, 검을 휘두른다는 생각보다는 기의 기둥이 내려온다, 기의 기둥이 내려온다 이 의식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두 손을 잡게 되면 기가 더욱더 많이 정폭이 돼요. 그 두 손을 잡고 계속 기를 움직여 본다, 계속 이 느낌이 해야 돼요. 그래 하고 우리가 빗장이 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검을 또 가만히 있어 보면 이게 칼이 지도를 이렇게 썩 움직이죠. 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칼에다가 검을 실어야 되고 검을 입혀야 되고 검의 움직임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칼이 움직인 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굳이 벽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게 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렇게 느껴봐야 돼요. 그럼 자기의 공력과 자기의 기혈 흐름, 자기의 빗장의 강도에 따라서 이 검이 움직임 틀려요. 이렇게 설렁설렁 움직이는 사람.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조급하게 처음부터 내가 잘하겠다, 처음부터 벽이 하겠다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 전체에다가 기를 보내고 이 검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관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검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 이 검기를 잘 탄 사람이 있고 검기가 굉장히 무딘 사람이 있거든요. 잘 탄 사람은 검이 이렇게 막 지원타면 이렇게 막 움직여야 돼. 검이 탁탁탁 해요. 그걸 며칠 지나다 보면 이제 이게 서서히 내리면서 방향도 바꿔서 내려보고 또 방향도 바꿔서 내려보고 기본 틀어서 내려보고 이거 계속 기본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검이 스스로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해요. 탁 들고 있으면 지도를 싹 이렇게 우리 기천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싹 가듯이 그 검이 이렇게 싹 따라가면서 이렇게 싹 따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여 검이 이렇게 그래서 팔자를 돌리고 이렇게 막 움직여 이렇게 검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검법을 빨리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큼 내가 거기에 집중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자기 근력이 되는 대로 또 자기 공력이 되는 대로 그걸 계속 해보면 돼요. 계속. 그 영상을 찍어보면 처음에 찍어보면 이상하게 막 칼이 움직여요.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검에 기를 실어서 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남을 의식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공력 수행이다 보니까 남들 어떻게 비추고 안 비추고는 수업할 때, 수련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보면 알아요. 아,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구나.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후학들한테 이걸 전달했을 때 후학들이 이상 움직인다고 이게 잘못되거나 능력 없거나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또 그렇게 한다는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 해보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면 이렇게 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스피드, 속도가 나와요. 속도가. 움직이면 점점 빠르지거든요. 그게 떨어지는 꽃잎을 순간적으로 결정화한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기천권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쫙 모아서 공중에 탁 던지가 이게 순간적으로 탁 결정화시켜 놓고 한 뒤에 이렇게 우리가 길을 방사해가지고 발경을 하듯이 마찬가지 검도 의식적으로 꽃잎이 떨어진다는 의식을 순간적으로 탁 씌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탁 멈춤 씌우는 거예요. 멈춤 씌우면 그렇게 집중해보면 벚꽃잎에 이렇게 우리가 실성 무늬, 꽃잎에 있는 무늬 그까지 다 각인돼요. 집중하다 보면 예전에 은행잎 같은 경우는 은행잎에는 이렇게 하나의 낙의 결이 착착착착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참 집중이 잘 됐거든요. 은행잎 가운데 딱 들어가고 이렇게 딱 돼 있고 은행잎 꼬리에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실선이 착착착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잘 각인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쫙 자르면 반짝 잘지고 다시 떨어질 때 한 번 더 검을 돌려서 옆에 쫙 자르면 내동문화가 탁 떨어지고 그 집중이 더 잘 되면 이제 은행 잎에 이 잎맥 꼬리 있죠. 이거 잎맥 요걸 이렇게 탁 자르면 고만 탁 끊어지게 이랬거든요. 그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은행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이 길을 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집중하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력, 집중도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주위에 사물 안 보이고 그냥 검과 은행이만 존재하거든요. 그것처럼 꽃잎을 계속 주시하다 보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다 보면 이렇게 핑크색인 벚꽃나무 잎이 나중에 이렇게 큰 이미지 돼요. 그럼 그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쪼르륵 검기로 가르면 이게 이렇게 착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솔로비드로 쫙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단면이 탁 하면 두동화 탁 떨어지면 팔랑팔랑 떨어지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거든요. 그걸 계속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의식이 집중도 올라갈 뿐더러 순간적으로 탁 집중하는 게 엄청 올라가요. 그 칼은 샥 지나가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에서는 솔로비드로 착착착착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떨어지는 꽃잎을 순간적으로 결정화한다 하는 것은 뭐냐? 얼음 땡처럼 순간적으로 멈춤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멈춰시키고 거기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멈춰놓고 다시 검을 돌려서 자르고 다시 검을 돌려서 자르고 하면 8조각 이렇게 막 나와요. 조각이. 그 수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목숨을 취하고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닌 나의 에너지, 그리고 기의 에너지를 결정화시켜서 순간적으로 증폭시키고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수련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호흡도 고요해지고 또 보법도 부드러워지고 처음 하다 보면 한동안은 이게 검이 굉장히 빠르고 거칠고 힘이 들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검이 고요해지거든요. 이게 검이 고요해져요. 이게 기청검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돼요. 호흡이 안정이 되고 기청무, 이 기청무를 자꾸 해가지고 발이 떨어져야 돼요. 발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는 기청검이 어려워요. 그건 또 어렵고 그것처럼 보법이 가볍고 부드러워야 하면 이 순간적인 집중으로 공간을 결정하여 쾌감으로 이미지를 옮겨 담아야 하는 수련이 오게 된다. 이게 이제 기청권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또 기청물에서도 길을 쭉 끌고 다닌다는 생각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돼요. 기청검은 생명을 배지 않는 검법으로 살아있는 생명 앞에 검을 펼치지 아니하고 무딘 칼끝에 날카로운 검기가 따라다녀야 한다. 이거 우리가 뭐 목검을 들었던 또 진검을 들었던 막대기를 들었던 여기에 날카로운 검기를 따라다니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처럼 의식에 검날을 씌워가지고 기운으로 검날을 날카롭게 씌워서 그리고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도 의식을 단절할 때도 산념을 떨칠 때도 그 검으로 싹 배우면 떨어져요. 그게 또 기청검을 비우는 목적이 나중에 상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언제 많이 생각하면 이게 상대한테 있는 사기, 탁기 이걸 제거할 때 기청검으로 엄청 제거가 잘 돼요. 우리가 일천 방사선 3조식으로 이렇게 기를 막 보내가지고 방사가 자기 있는 몸에 사기도 제거하고 상대한테 사기를 제거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청검을 배우게 되면 이 검을 가지고도 상대에 있는 사기를 순식간에 한 방에 제거가 되게 해보면 그냥 샥 상대의 머리 위로 샥 스쳐 지나가는데 상대가 눈이 똥 떨어져 정신이 번쩍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한 방에 샥 지나가면 사기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검기가 예리하면 멀리 있는데도 이 검을 샥 휘두르면 그 사기가 떨어져 나가요. 그거 저희들이 한 번씩 행사할 때 그 행사하거든요. 우리가 큰 행사할 때 이제 우리 오신 손님 중에 일부 그런 분들 미리미리 이야기하라면 이제 사기를 그렇게 한 방에 싹 정리해서요. 예전 초창기 때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그냥 주위 분들 오가 쫙 앉아있으면 검을 들고 이렇게 슉슉슉 지나가면 그 행사 끝나면 정신이 맑아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기가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검기거든요. 이게 검술이거든요. 원래 검을 휘두르면 뭐 나무가 베어지든지 목숨이 날아가든지 하는데 이거는 검을 휘두르면 사기가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탄생시키는 그런 검술이거든요. 이게 그게 완전히 일반 검술하고 틀린 거거든요. 그것처럼 검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유형의 물질에서 벗어나 무형의 기운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내가 그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반 검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죠 생명을 얻거나 자르거나 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을 없앰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거든요. 그게 이 기청검의 가장 큰 장점이고 다른 점이에요. 살생을 뛰어넘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검기를 발견할 수 있는 날 하늘에서 울리는 큰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 기청검 책을 쓸 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래 쓴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막 내 영감대로 그래 막 적어요. 적어 어떤 거는 막 유치하고 어떤 거는 이해도 못하는 말도 막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분명히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기청검에 대해서 내가 하면서도 이것이 가지고 내가 천도할 때 사기 제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거 알고 이것도 하나의 수련 방법을 넣게 되면 도움이 되구나. 우리가 정신을 정화할 때도 쓰구나. 그때 이게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적어놨네 보니까.
그것처럼 하다 보면 뭔가 뇌에서 번쩍하는 그런 천둥이 치는 듯한 그런 몸이 저 내려와요. 카드를 이렇게 쫙 내리쳤는데도 뭔가 번쩍하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것처럼 밤이건 낮이건 봄이건 여름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경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 검을 휘둘렀는데 순간적으로 뇌에서 번개친 소리 들려요. 꽝 하고 꽝 해요.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래, 그런 경지에 갈 때까지 목표를 세우고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나, 안 갈 수 있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도전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 기천무도 마찬가지. 기천무를 집중적으로 몰입하고 무화에 들어가면 우리 선배들의 춤사위를 볼 수 있고 선배들과 같이 춤사위를 출 수 있다 했잖아요. 경기 들어가 보면 선배들이 춤추는 게 보이고 거기서 어울려서 춤출 수 있어요. 그러나 기천권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천권을 하게 되면 백만대군을 호령했던 우리 장군들, 영웅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정말 내 목숨을 초기까지 버리고 나를 위해서 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돌기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기백이 느껴지거든요. 그 호가 들려요. 그래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그렇죠. 뭐 장비가 과함하면 지르니까 상대가 말을 떨어져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기백에 있는 나의 기압 한번 팍 보냄으로써 사기가 팍 빠져나고 내한테 있던 사기도 떨어져 나고 내 정신이 번쩍 드는 때겠어요. 그것처럼 기천권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 기천검을 제대로 하게 되면 놀라운 이런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와요. 이게 칼을 휘두르면서 검을 휘두르면서 정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듯이 그걸 팍 자르면서 말 그대로 그냥 한번 휘두르면서 모든 사기가 양단하듯이 촥 한번 휘두르면서 모든 것이 전생의 습관이 탁 끊어지고 나의 수많은 우리가 말하는 에고, 그렇죠? 과거에 가진 습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끊어져요. 이 검이 그만큼 예리하면서 순간적으로 에너지 쓸 수 있는 수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천검은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천검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무형의 검을 잡아라 이랬거든. 무형의 검. 보이지 않는 검을 잡았다 이렇게 양손으로 탁 이렇게 무형의 검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렇죠. 광선검 쭈르르 나왔잖아요. 광선검 나왔이 촥 들고 계속 이 검기가 피어올 때까지 집중하라고 했거든요. 그 촥 피어오면 그걸 들고 무형의 검으로 이렇게 수련했거든요. 이렇게 무형의 검을 들고 이렇게 수련했거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손잡이에 있는 검 위에는 검 신을 얻고 손잡이만 딱 들고 그것만 탁 들고 했거든요. 짧은 나막대 딱 들고 이거 들고 계속 이렇게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러나 이게 무형의 검이 쫙 펼쳐지고 그렇게 수련했거든요. 계속.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정말 막대기 하나만 착 들어도 그때는 정말 아주 귀한 복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뿌듯했거든요. 그럼 진짜 막대기 하나만 쫙 빼봐도 그 기백이 성성하고 자신감이 확 올랐거든요. 이렇게 촥 하면 아주 든든하거든요. 이 검을 딱 들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굉장히 든든해요. 탁 들고 있으면 이렇게 쫙 해보면 그게 자기 수행이 굉장히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보법도 빨라지고 여기 꽃이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돼요. 착 쳐져요. 이렇게 한꺼번에 4개 떨어지는 게 다 되거든요. 하나 배고 둘 치고 3개 치고 4개 떨어지는 거 다 치고 그러고 이제 전부 두 조각 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쫙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쫙 지나가면 4조각 그냥 쫙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 벚꽃나무 아래 가서 아침에 금을 쫙 펼쳐 꽃을 쫙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연습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벚꽃이 팔랑팔랑 이런 게 설비들이 보여 이게. 그럼 정말 이렇게 쫙 해보면 그게 막대기든 가금이든 진급이든 쫙 하면 그게 두둥강이 딱 나요 이렇게 해보면. 그게 이제 막 빨리 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꽃잎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내가 하나 집중한 거 거기다 집중해서 이렇게 싹 해보면 그게 딱 배워져요 이렇게.
그 수련법을 배우게 되면 그 이제 맛에 수련에 집중하게 되면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초가 탄탄히 있으면 그 금을 두고 어스름할 때 시작했는데 해뜰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 그냥 지나가는 거 하다 보면 한 시간. 그 기성금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로까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언염에 무상의 금을 들고 이렇게 싹싹 해보면 느껴져요. 감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수련했고 그 다음 손잡이 들고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나무막대기를 쫙 뽑아보니까 기운이 굉장히 성성했거든요. 제가 진짜 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은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전에 저보다 다 가금을 했거든요. 가금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행사 있고 하니까 이제 제가 진금이 필요해서 이제 진금을 가지고 했는데 그전에 다 가금을 했거든요. 가금을 했고. 그러다 보고 또 다른 일반 금도 하는 거 영상을 또 참고하면 본인이 금을 저렇게 쓰구나. 소문 꺾는 거, 방향 돌리는 거 다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 이제 빗장을 꾸준히 하다 보면 공간 속에 수많은 고수들이 금법을 공간 속에 다 올려놨어요. 다 펼쳐놨어요. 그 내가 그 의식을 샥 받아들이면 그 동작이 나와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금법에 대해서 강의를 엄청나게 해놓은 정보가 막 들어있어요. 그게 수신되면 금법이 나요. 그게 배기가 돼요. 이게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빗장 수련을 함으로써 공간 속에 있는 정보를 계속 수신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 누군가 던진 이야기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수신해요. 이게 공력이 올라가고 수신한 능력이 올라가고 안테나가 점점점 커지면 그런 정보가 쏙 들어와요. 이게 안 가르쳐도 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뭐 이게 금도 도장에 간다는 생각도 안 하고도 그냥 바로 이게 됐거든요. 제가 이게 계속 이게 나오니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성을 따로 삼지 않아도 우리 조사들 서성이 너무 많아요. 어느 이름 지어진 도장이 안 가더라도 공간 속에 수많은 도장이 있어요. 그 우리 수업을 처음부터 안 해온 분들은 또 황당한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이 수업을 들어보면 수없이 많은 도장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금객들이 지나갔고 그러나 이렇게 도법을 공부하신 우리 선배들은 정말 사람을 베는 금을 수련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막대기 들고 흙에다 계속 이렇게 휘둘렸거든요. 그래 보면 그게 살기를 가지고 생명을 끊는 동작이 아니거든 보면 딱 보면 알아요 그게. 그런데 정말 또 어떤 분들은 막 기공하는데 금을 들고 정말 사람을 이렇게 베는 그런 기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외공을 주로 달리하는 분들이고 저희들은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부려할 수도 있고 잘한다 할 수 있지만 서로 방향과 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1년에 제대로 된 영상 붓고 뜰 때마다 계속 찍어서 한 3년만 바라보면 그 뒤에 보면 금법이 달라요. 완전히 세련되어 있고 정말 이렇게 샥 지나가는 검 뒤로 따라가는 기운이 샥샥샥 보여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 1층에 이제 길가이다 보니까 수술이 밖에 나가 할 수 있고 아파트 질 때는 그거 들고 또 내려오려고 하면 귀찮은데 지금은 문만 열면 바로 문 앞에 있으니까 문 앞에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길에서 아무나게 목금이라 휘두르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 그대로 무형의 금을 들고 계속 연습하다가 또 사람 없는 곳에 가서는 목금을 들고 목금을 밖에 들고 다닐 때도 목금천 집에 넣어가 들고 다녀야 돼요. 항상 그냥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딱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또 사람 없는 곳에서 연습하고 움직일 때 또 딱 넣어가 들고 다니고 그래 해야 돼요. 기천금은 이게 사실 설명은 제가 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금술가가 아니다 보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빗장에 맡겨서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인도한다. 저희도 지금도 끝없이 수련하고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서 복력과 호흡이 더욱더 고요해진다. 집중도가 더 올라간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다른 점이에요. 기천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가요? 기천금 할 때 선생님이 무형을 갖고 하라 하셨잖아요. 그때 팍
확 세게 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또 천천히 또 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힘을 넣어보고 기를 넣어보기 위해서 막 시작이 움직여요. 빨리 움직여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서 시간 지나면 그것도 서서 조용히 떠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여요. 예. 애가 이제 걸음할 때서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막 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때는 그냥 확 하세요. 하다가 시간 지나면 서서히 호흡이 고요해지고 기운이 승승해지면 조용해져요. 그러면 선생님 그 기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 보는 거를 계속 기 볼 때까지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 볼 때까지. 기 볼 때가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지루하지요. 그래서 또 휘둘러 보고 또 기 안 보고 또 휘둘러 보고 기 안 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진득하지 못하게 한 달 동안 계속 갈 끝에 있는 것만 바라보라 이렇게 시키면 조갑선에 못하겠지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건 기본, 뽑을 때마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뽑을 때마다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또 몇 번 보다가 잘 안 보이고 이러면 또 몇 번 휘둘다가 또 펴가 또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원칙은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조건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럼 한번 보고 난 뒤부터 그 뒤부터는 쑥거든요. 그냥 샥 뽑으면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쫙 펼치기 때문에. 그냥 그전에는 반복 연습하면 돼요. 목금이 너무 크니까 더 버거우니까 정말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처음에는 그렇지.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예. 목금이 무겁고 덩치도 크지요. 예, 그거 들고 이렇게 들고 쭉 계속 길을 보낸다 생각하면 돼요. 계속 쭉. 처음에는 그 목금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의외로 무겁고 부담스럽거든. 그게 휘둘리면 잘 휘두지도 않아요. 그걸 자꾸 이제 들고 있다 보면 그게 가벼워져요. 어느 순간. 예, 상호 선생님도 기천금 수련을 하는가요? 아니 저는 기침검 수련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할 단계가 아니라 생각해서 저도 하는데요. 일부러만 하겠네요. 예. 예, 일단 모든 것은 하나씩 일단 맛을 봐야 돼요. 뷔페 가가지고 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딱 먹고 뭐 뷔페가 아깝듯이 이 10조 안에 넣어놨으니까 이게 어떤 맛인가는 한번 보세요. 그럼 또 그거 혹 빠지면 거기에 또 오히려 수업은 도움돼요. 아니 뭐 저희가 뭐 기침검 잡으면 지금 잡아보니까 이게 카메라 생각 잘 보면 이게 요 위에 귀가 보이거든요. 귀가 딱 피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들고 해보면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원래 기침급은 칼날처럼 얇고 예리하게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수업이. 기침급은 더 가르쳐줄 것도 없고 인도 오면 벌써 이미 기침무와 건을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금은 긴 말이 필요 없거든요. 오프라인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금을 출수하는 법, 넣는 법, 휘두르는 법, 이 하나 동작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방향 턴하면서 칼을 돌리는 법, 칼을 휘두르는 법, 꺾는 법이 다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검기를 보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검기를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해요. 불어 넣으면 나중에 여름이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그 검을 들고 이렇게 연습해보면 방향, 보법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를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수업이 지금 9주차 왔기 때문에 1주차부터 영상을 꾸준히 보고 따라오신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하고 이 기천검을 이해하기 들어도 되겠다 하는데 이제 갑자기 오늘 영상부터 딱 보는 사람은 먼 검을 길을 보내가 들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황당할 수 있지만 영상은 우리가 첫째 수업 날부터 쭉 시간 걸리더라도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이해되고 이걸 뭐 동작을 따라 한다든지 채우고 배운다든지 이게 아니고 자기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보고 빗장도 계속 연습해가 귀가 착 열려야 그 다음 수업이 수월치 그냥 듣고 그냥 스킵 띄워놓고 끝 다음 것도 보고 이래가지고는 자기한테 하나 도움 되잖아요. 수없이 많은 영상의 조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시청 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1시간짜리면 그냥 꾸준히 다 봐야 돼요.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돌려봐야 돼요. 1편 봤으니까 만화 보듯이 2편 봐야 되고 3편 봐야 되고 다음 머라카다 4편 봐야 돼. 이게 아니고 1편을 보더라도 계속 이해될 때까지 봐야 되게. 다음 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까지 많이 이해되고 그 다음 가야 1편이 안 되는데
기초가 안 되는 상태에서 호흡법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이 기초 안 하고 호흡법을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첫 번째 호흡법부터 배우고, 빗장부터 열고, 그래가지고 공명부터 하고, 이래가 차곡차곡 와야 되지. 악기 나라도 돼요. 안 했었어요. 유통기간처럼 시간 지나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상 찍었던 그대로 있으니까, 버뜩 다 볼라 하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소화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영상이 또 엄청 길잖아요. 어떤 건 시간이 1시간 넘잖아요. 그걸 지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서울서 이게 통로서까지 차 타고 온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서울서니까 기차 타고 와가지고 4시간, 5시간 걸리고 또 여기서 올라가면 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 악기가 편안한 자세로 보면 되잖아요. 그조차도 볼 수 없는 지루한 못 견디면 있어 못하는 거예요. 와, 이거 1시간짜리 길 가서 언제 보나 하면 있어 못하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뭐 3분 영상이 길들여져 있고 5분 영상이 길들여져 있으면 우리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단 한마디라도 건너뛰기 하면 말이 안 맞아요. 그냥 알아들었으니까 건너뛰기 하면 뭘 봤냐? 뭘 할 줄 아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편 스킵했다밖에 안 돼요. 그런 구독자는 사실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하나를 보더라도 끝까지 쫙 완독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게 자기 것이 되지. 그냥 5분짜리, 3분짜리 그게 길들여지다 보면 진득하게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길게 올린 이유도 그래요. 끈기 있고 있는 사람은 보고 끈기 있는 사람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싶으면 당신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영상은 당신의 행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봤구나. 알았어. 그래 나도 아는 말이야. 나 이 편 봤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나도 해보니까 되구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영상하고 다르게 여기는 꼭 공부할 사람들만 앉아 있어야 돼요. 공부할 사람들만, 수련할 사람들만. 수많은 이제 이게 기술은 사이트가 많고 그런 채널이 많지만 유독 공부하는 사이트는 사람들 싫어해요. 그냥 듣는 걸 좋아하지. 근데 시키고 하라, 결과 내라, 다음 검사하고 하면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노란 것은 호박이요, 줄무늬 꺼진 것은 수박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따개가지고 호박지 좀 구먹고 화채를 끓고 먹어야 되는데 노란 것은 호박이요, 파란 줄 꺼진 것은 수박이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법도 이런 마음 공부 쪽, 영성 공부 쪽, 종교 공부 쪽, 철학 공부 쪽 엄청나게 요즘 붐이 일어가지고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많이 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공부할 사람들은 이게 찾지 않구나. 그냥 보고 듣고 앉아서 끄덕끄덕 하는 사람 많은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찾지 않구나. 그게 1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10년 전도 제가 그걸 서치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와 고급스러운 영상, 고급스러운 제스처, 거기는 사람들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곳은 사람이 적어요. 어느 사이트 가고 다 그래. 가르치는 사이트는 사람 싫어요. 왜? 지겹거든요. 똑같은 걸 자꾸 하고 반복시키고 안 하면 다음 단계 못 넘어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공부할 알짜배기만 붙어있지 안 그러면 못 붙어있구나. 그게 제가 10년 전부터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끈기 있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자기 가져간다. 붙은 인자가 살아남는 자다. 시키는 사이트가 사모님 말고 유튜브에 있나요?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훑어봐도 공부를 이렇게 지루하게 끈질기게 길게 하는 사이트가 못 본 것 같아 보니까. 없어요. 당신은 본래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감정 말고 있지. 그렇죠. 깨달은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깨닫는 방법,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능력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것인데 당신은 깨달았다, 당신은 선인이라고 칭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이 호흡자가 보고 본인 의식을 점검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책으로 펴내고 이렇게 영상을 잘 안 찍는 것 같아요. 책으로 펴내면 책이 팔리니까. 옛날에는 깨달음에 대해서 엄청 궁금했거든요.
나도 깨달아 봐야지. 그 다음 나도 깨달아 봐야지 하는 것에도 엄청 갈망과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뭐 알아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많이 깨닫고 싶다. 뭐 아니 물론 내가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데 그런 갈망에 대한 강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겠지 뭐. 안 깨달아지면 아무 없는 거고 뭐 깨달아진다고 뭐 짜다니 뭐 있겠나. 사실은 짜다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야. 깨달아진다고 해서 내가 인식이 바뀌는 거지 내 주의가 변할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집착을 안 가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지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영상 속에 깨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영상을 쭉 보면서 과연 아까 상원 선생님처럼 깨치다고 뭐가 달라진 것인가? 저분들은 깨치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설법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얼마큼 바뀌었는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깨치며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사치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격상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깨쳤다고 해서 일상이 달라지는 건 상호선 말처럼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반듯하면 되는데 깨친 사람이 과연 반듯한가? 과연 옆구리 반이 찔렸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공력이 있는가? 저렇게 유창한 말을 하고 저렇게 지식이 높은데 옆구리 과연 반을 한번 찔러보면 어떨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허울에 그런 달콤함에 그런 곳에 너무 길들여 있다는 것이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문제거든 사실은. 물론 제가 능력이 미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 저는 차라리 저 시간에 방법, 자기의 경험담, 앞으로 나아갈 길, 반듯하게 살아가는 법, 우리가 인간이 양심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이야기하면 더 좋은데 너무 멋진 강의만 하고 또 막 꾸지람 하듯이 또 비판하듯이 막 그렇게 영상을 찍는 거 보면 제가 막 부끄러워요. 제가 막 낯이 뜨거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설교하듯이 정말 나무라듯이 상대를 하찮게 보듯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막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촌스럽구나 무난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 말이 진짜 얼음장처럼 살얼음처럼 위태위태하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저 사람 특색이 저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야 저거 위태위태하다 저 사람이 나중에 실체를 까발리게 되면 껍질을 이렇게 우리가 확 뒤집어보면 정말 저게 들통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영상을 보면 진짜 위태위태하고 제가 막 낯이 막 뜨거워요. 얼마 전에도 그런 새로운 이제 요즘 채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다 검색을 싹 다 하거든요. 그 새로운 사람 보면 영상을 또 보거든요. 애들 있던 사람은 어차피 뭐 내가 보던 거니까 뭐 그 사람 1년, 2년, 3년, 10년 전에도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의식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 색깔이 굳어서는 안 되구나. 일단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이 막 영상 올라오는 걸 또 봐요. 그럼 정말 위태위태해요. 저만 그런 느낌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객관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야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저렇게 전지전능한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벌써 유용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다 안다 깨달았다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시시각각에 우리 의식과 생각과 기운이 변하는데 미래를 다 내다보고 예견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엄청 위험해요. 철학, 주육, 점하는 그런 채널을 가보면 정말 미래를 예언하고 하는 걸 보면 또 그것도 위태위태해요. 저렇게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자신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럼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오류가 생기고 어긋나면 그게 다 거짓말이 되고 남을 유혹하거나 사기를 치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 사실은. 그거 잠시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냥 듣고 있거든요. 왜? 제가 묻지도 않을 때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럼 듣고 이제 시간 지나보면 의식은
시시각각 변해요. 시시각각으로.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서 투갑보로 관심법을 알아챈다 해도 그 이야기해도 상대가 깨어있으면 다 바뀌거든요. 상대의 의식을 알아채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텔레파시를 취득해가지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당신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의 의식이 깨우고 변화하고 수행하는 순간 다 바뀌거든요, 이게.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막 말하는 자체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고 너무나 보면 그게 겁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만 해요. 제가 또 많은 이야기 들어봤지만 정확한 건 시계 바퀴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하나도 없어요. 시계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든요. 틀리거든요. 그런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수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9주차, 10주차 오면 여러분들 의식도 많이 지나거든요. 1주차 의식과 지금 의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1주차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막 상대를 비판하듯이 세상을 비판하듯이 세상을 깔보듯이 당신들은 무지해서 내만 믿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비장이 엄청 상해요. 기분도 상하고 또 그런 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한 8주, 9주, 10주 넘어오면 이미 시간은 오래 지나갔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게. 이 단체가 이 채널을 어떻게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채널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공부 10주 동안 잘 해놓고도 엉뚱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주 동안 공부하고 1년 동안 또 공부하고 2번, 3번 공부한 사람들이 나한테 보면 더 엉뚱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9주차 10주 넘어가면서 이야기 하거든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인의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본인이 자기 믿고 있는 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했는데도 지나고 나면 또 초보가 돼가지고 어디 가면 뭐가 있는가 싶어 또 막 돈 쓰고 또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딱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한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제 할 말만 딱 하고 딱 끝내고 뭐 제가 땡 쓰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세월이 지나면 2년, 3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발전이 돼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말 안 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길 잡고 있습니까? 하면 뭐 바빠서 숨길 뭐 호흡 뭐 집어 알고 있는 거 저 우물쭈물해요.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숨길도 안 잡고 계속 고급 교육 책 보고 단체 가고 이거 하지 말라 해도 숨길만 잡으면 되는데 그거 잡을 생각 안 하고 어디 가면 또 전지전능한 능력을 만나서 내가 전지전능이 되는가 이렇게 또 투기하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행은 없다. 요행은 없고 수행에 투기는 없다. 그냥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불신하지 말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1년 전에 했던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내가 이게 와 있는가 1년 전에 했던 내 의식을 찾아보고 내가 변화됐는가 그거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이 수리는 굉장히 단순하면 간단해요. 그건 단순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초저일관으로 꾸준히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침검도 해봐라 기침무도 해봐라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럼 그게 잡아주거든요. 그게 하는 동안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호흡만 앉아서 10년 동안 하락하면 중간에 몇 프로 살아남겠어요? 0.1%도 안 살아남아요. 10년 동안 호흡만 주구장창 하락하면. 그러나 천불경도 한번 해보고 밖에 나가 춤도 한번 춰보고 또 거물 한번 휘둘도 보고 이러면 계속 하거든요. 그걸 하고 자기 숨결도 옴 해가지고 재라 체크해라. 그냥 안다가 아니고 옴 60초 옴 61초 옴 62초 옴 63초 이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체크 안 하면 안 돼요. 할 줄 아니까 뭐 그걸 또 해. 그런데 몇 년 만에 만나가 수업도 돌아가 옴 해보라 하면 전부 다 콜록콜록. 그럼 정말 실망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어느 순간 스승이 어느 순간 도박이 물어도 바로 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나가면서 그냥 거침없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야 내 기침만 안 한 지가 몇 년 됐다 이러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그래요. 다른 데는 뭐 워낙 유능한 분들이 워낙 살을 발라가 잘 먹여주니까
이해 잘하고, 그렇지만 저는 거칠고, 야생의 덜불처럼 껍데기 까야 되고, 털도 날려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뜸도 들여야 되고, 직접 먹어야 되고,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떠먹이 주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반듯하게 살고 즐겁게 산다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유지하고 평상심 잃지 않고 겸손하게 후학을 가르치고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 살고 자기가 그죠 영성이 안정되어 있고 또 인격이 단단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자꾸 이게 놓아버리면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깨치딱 된 것이 아니고 계속 호흡하고 수행하고 계속 노력해야 그 자리가 노쇠 그릇도 계속 쓰고 닦고 쓰고 닦고 광해야지 노쇠라고 놔둬놓고 창고에 놔둬놓고 이런 데를 보면 다 녹슬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의식도 계속 정하고 닦고 수행하고 닦고 수행하고 그래 해야 끝없이 우리가 발전하고 또 우리가 반듯해서요. 그 후학들한테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일상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반듯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길 항상 제가 응원하고 기대해 봅니다. 나중에 한 번에 효율이 치거든요. 내 의식의 구도 변화에 효율이 와요. 그것도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 의식 변화가 오거든요. 분명히.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뒤틀린 거고 모든 것이 모르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불안과 공포가 동시에 휘말려 와요. 의식이 효율이 친 때가 오거든요. 예, 그때 당황하지 말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인지하라. 어깨 힘 빼고 인지하라. 그럼 또 지나갑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와요. 마주치기 오거든요. 마주치기 올 때 아이고 꼴보기 싫어 이제 기 고마해야지 이제 채널 고마 봐야지 이게 마주치기거든요. 꼴보기 싫다 할 때가 마주치기랑 인지하면 돼요. 그럼 살아남아요. 아 꼴보기 싫어 탈퇴하고 채널 닦고 내 팔 흔들겠다 하면 그거는 벌써 쉽게 사기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사기 속에 의식이 탁해졌거든요. 아 꼴보기 싫다 할 때는 빨리 알아차리면 살아남아요. 마디치기를 잘하면 다음 마디도 쑥 올라가요. 그러면 의식이 쑥 자르고 한 단계 성화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